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지 등록을 배우고 있는데 등록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필지야. 자, 필지가 구역이 되면 필지에 대한 등록사항 지번 정했죠. 지번 어떻게 정했어요? 잘 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목 정했죠. 지목은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28가지 중에 하나로 정했겠죠. 자, 세 번째 정할 게 이제 교재를 보시면 64페이지 뭐 하는 거죠? 경계. 자, 컨닝하지 마시고 이 경계란 말을 들으시면서요. 경계선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보이는 담장이 떠오르십니까? 자,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있다면 이렇게 필지 여기를 뭐라 하면 꼭지점을 뭐라 하겠어요? 경계점이고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은 도면에 나타날 때 0.1mm 폭으로 그리는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시간에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셨겠지만 상리인관계가 있습니다. 자, 인접한 토지 소유안의 담장은 누구 걸로 볼까요? 너무 빠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담장을 말하지만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하는, 이번에는 그것만 잡고 하자고요. 그럼 거기 가로 1번 의에서 한 단어 동그라미 크게 하신다면 그렇죠. 선을 말한다. 그래서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2번 밑에서 다섯 번째죠. 경계점 나오면 이거 말하자. 선의 굴곡점과 좌표에 연결되는 점을 말한다. 경계점. 경계점 단어에 담은 밑줄 그어두시고 뒷말은 나중에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계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오른쪽에는 판례. 지금 봐야 될까요? 두어 바퀴 돌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되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그때 보면 가볍게 터치하거나 무시할 수 있거든요. 자, 아래쪽 보시라고요. 경계원칙. 자, 국어실력. 1번 경계국정주의. 자, 4번 땅과 5번 땅이다. 이 경계는 개인이 정할까요? 국가가 정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설명 잔뜩 써져 있지만 다 버리는 거죠. 나라, 국.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거기 설명인데 시험 나갔더니요. 다음 중 경계 국정주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는 안 나오죠. 그러면 시험 나가면 밑에 설명 세 줄 나와 있죠. 그 세 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겠죠. 다음에 이거 보면서 내가 경계는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해서 누가 결정해야지, 국가 결정해야지, 땅 주인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라는 것만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줄 긋는 것도 아깝습니다. 페이지 넘어오셨어요. 자, 2번 경계 직선주의. 어디에 동그라미 하셨어요? 직선. 경계는 선을 말하는데 이 점과 점의 최단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곡선이요? 아니죠. 직선. 거기도 설명이 다 줄 긋을 거 없습니다. 최단 거리는 뭘로? 직선으로 한다. 자, 3번. 3번과 4번에 대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과 4번은 시험에도 종종 나오거든요. 3번 경계 불가분 원칙. 자, 필지 몇 개예요? 2개죠. 필지가 2개면 필지 간의 경계선도 2개일까요? 무슨 소리? 필지가 2개이더라도 필지 간의 경계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만 있고 유일무이 2개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은 뭐 할 수 없다?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공통의 것이다 라는 문구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 불가분 원칙은 3번 동그라미 쳐두시고 많이 읽어주시라고. 필지가 2개더라도 경계선은 오로지 하나만 있고 2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선은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기하학적인 위치만 존재할 뿐이지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4번 축척 종대 원칙. 자, 축척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줄이는 건데, 자, 축척이 다를 때 종대. 자,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요? 큰 대. 종자는 따를 종자. 그럼 대충 눈치채시겠죠. 뭐에 따라서? 대축척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 근데 아직 축척 개념을 안 잡았으니까 일단은 축척 종대 단어에다 이렇게 푸는 연습하시고요. 5번은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경계 부동성 원칙.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동영상 보시죠. 자, 책상에다 이제 동영상 놓고 또는 모니터에다 노트북에 놓고 보시죠. 이렇게 동영상 들을 때 막 움직거리면 돼야 안 돼요?
동영상 보다가 핸드폰 오면 핸드폰도 받고 물 끓여 놓으면 물 끓이면 가서 물도 끄고 애기가 옹알거리면 애기도 가서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되죠. 동영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 학원이라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 선이 함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소유권이 자 이 선이 왜 중요하죠? 내 땅이 어디까지냐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할 때 이 선을 결정할 때 뭐에서 정하는데 측량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 선이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계부동 함부로 움직여서 안 된다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이건 뭐 원칙을 시험 나가서 처음 보더라도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는 원칙이 있고요. 자 가로 3번 지상경계 구분. 자 법 65조 1항 토지의 지상경계 그거 나오는 거 1항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두 줄 읽으신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하는데 자 현장에 가게 되면 실제 땅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뭘 쌓아놔요?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을 말하죠. 이 선을 어디에다? 지상에다 나타내 주는데 보통 뭘로 나타내? 담장, 울타리 같은 게 있잖아요. 자 뜻을 잘 새기시라고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토지에 대한 지상에 있는 경계는 뚝이 있으면 뚝, 논이라면 논뚝 있잖아요. 밭이라면 밭뚝. 그 다음에 주택이라면 담장 쌓겠죠.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자 뭐 있을까요? 여기 뭐 전봇대라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전봇대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더니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전봇대도 없고 그러면 자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대충 눈대중으로 내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경계점 표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 줄이 밖에서 못하면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흙이라면요 빨간색 목재로 된 말뚝을 하나씩 박아 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면 경계점 표지라고 새겨진 철못이 있습니다. 철못을 여기다 이렇게 마는 거예요. 박아놔야 아, 내 땅이 어디까지구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경계를 지상에다 표시할 때는 뚝이 있으면 뚝, 담장이 있으면 담장,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로 나타내 주는데 그런 것마저 없을 때는 뭐라도 박아 놓으라고요. 빨간색 말뚝이라도 박아 놓으라고요. 그걸 또 느닷없이 말뚝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상 그냥 경계점 표지야. 자,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작년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 말뚝을 박아놨는데요. 장마가 지거나 한 10년 지나다 보면 공사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파내버리거나 유실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땅이 어디까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뚝을 어디다 박아놨는지 이 말뚝을 박아놓은 데를 보여주기 위한 장부를 만들겠습니다. 자, 장부 제목이 자 다른 데다 하지 마시고 핵심 다지기 제목에다가 형광펜 넣어보십시오. 장부 제목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시험장에 했더니 이 말뚝을 찾기 위한 장부 제목을 쓰시는 안 나오잖아요. 단어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지상에 있는 경계점 말뚝에 대한 위치를 등록하는 장부. 제목이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에 뭐가 나올 것이냐. 거기 6가지 나와있지만 지금은 안 외워도 됩니다. 말뚝을 찾으려면 최소한의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지적을 안 돌았잖아요. 하지 마시고 최소한 뭐가 나올까 지금은 상상만 하시고 눈으로 보고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다 별표 크기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말뚝을 이제 박는 거 하시거든요. 말뚝을 박으려면 어디다 박아야 돼요? 경계 기준에 잡아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말뚝 경계 설정의 기준 5가지 말로도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14번 땅 갑의 땅인데 지목이 답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땅이 워낙 넓었어요. 매매를 하려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 땅을 뭐 하면 되죠? 분할을 하겠죠. 분할하려면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겠죠. 자, 측량으로 자 한국토지정보공사에다 맡겼더니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인데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죠. 여기에 이렇게 논뚝이 있더라. 또는 이게 밭이라면 밭뚝이 있더라. 주택가라면 담장이 있더라. 자, 이거 이제 분할할 때 어디 기준 삼으면 돼요? 그렇죠. 가장 공평한 게 뭐가 되겠어요? 고지가 없으면 이렇게 중앙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은 나중에 보시고 왼쪽에 오셔서 A번
66페이지 하단에 A번 넘나지 차이가 없으다 어디? 중앙 기준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진 지역이라면 어디를 기준하죠? 자, B번에 넘나지가 있는 경우 하단부입니까 상단부입니까? 하단부죠. 그러면 왜 하단부가 될지만 이번에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만약에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엔 이게 같은 사람 땅이었겠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땅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여러분입니다. 땅을 샀는데 저 언덕 위가 내 땅이라고요. 저 언덕 꼭대기까지. 그러면 내 땅을 넓히는 방법은 이걸 직각으로 잘라버리면 내 땅이 그만치 넓어지겠죠. 위에 땅은 무너져 버리죠. 보호가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건 항상 우리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 자, 엊그제 국회의원들이 법 하나 통과시켰죠. 국회의원 한 번만 하면 연금 몇백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지금 가만둬서는 안 되죠. 뭘로 해야 돼요? 하기가 투표해도 그놈이죠.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놈 찾기는 힘들면 뭐 해야 되죠? 덜 나쁜 놈. 덜 나쁜 놈이라도 골라야 되는데 덜 나쁜 놈이나 더 나쁜 놈이나 똑같으니까 아예 투표를 안 하면 아예 눈치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투표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게 되면 뭐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눈치는 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눈치 봐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이익 내는 걸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정치에 무관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눈치도 안 보고 자기네들 일반 국민들은 연금하는데 그거 하는데 자기들은 국회의원 한 번만 하면 월급도 1년에 한 달에 몇 억씩 받는 사람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도 가잖아요. 무슨 말 나오다 그랬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자, 법이라는 게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은 법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상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위에 토지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쓸 때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위에 토지가 보호가 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이 사람의 토지가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야? 넘나지가 있을 때는 하단부를 기준해서 경계를 처음에 분할할 때 기준 잡자 말이죠. 하단부인지 상단부인지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음 그럴만하구나라는 느낌은 받아두시면 지금 잊어버리더라도 3월 달에 느낌이 옵니다. 그랬었지 하면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금방 또 여러분들 맞춰낼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B번과 C번을 묶으신 다음에 C번은 B번에 대한 외입니다. 자, C번 절토에다 그 한문에다 동그라미 쳐. 절토란 말이 뭔 말이죠? 자, 원래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도로 또는 국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강원도 쪽 도로입니다. 산간에 있는 거.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면 공사 비용을 어디가 더 적게 들이면서 확장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 이딴만한 교각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산 원래 산이 이렇게 됐겠죠. 이걸 이제 뭐 해야 돼요? 깎아내야 되겠죠. 그림상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깎아내잖아요.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든가 바위덩어리 있으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서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현장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절토. 깎아냈는데 넘나지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적용된다면 어디가 돼야 돼? 하단부가 돼야 되는데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왜? 아까는 자연스럽게 고지가 있으니까 하단부인데 이번엔 이 깎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단부까지만 도로를 본다면 여기를 전혀 관리를 안 해버리면요. 빗방울 몇 방울만 쏟아져도 뭐하죠? 무너지잖아요. 깎아내서 경사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야? 상단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번은 B번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외곽에 드라이브하거나 또는 나가셨을 때 여기 보면 가끔 이렇게 빨간색 깃발이 아직도 꽂혀서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도로를 확장하면서고 지적도를 보게 되면 도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디 저 꼭대기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만 하면 어디라고요? 하단부. 깎아내서 고지가 되면 그때는 상단부가 된다. 자, D번은 줄 치는 것도 아까운데 자, 말로 하면 바다 만나면 최대 만조의. 그 다음에 저수자 만나면 최대 만수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바다가 있다. 자 바닷물이 넘실대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자 밀물이 되면 여기까지, 썰물이 되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어디서부터 땅으로 보자. 최대 만조선 여기서부터 땅으로 보자. 이 말은 여기는 뭐가 아니다.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알파벳 E와 D번을 묶으신 다음에 알파벳 E는 D번에 대한 A입니다. 자 바다를 매립합니다. 제방을 쌓고 매립이 됐습니다. 새로 땅이 생겼죠. 자 그럼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잡아주는데 자 아까 알파벳 D번 들어간다면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죠? 최대 만조선인데 지금 바다는 열 바다에 있을까 안 바다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다가 워낙 마음이 넓어서요. 열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결이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되면 막아버리면 얼마나 파도가 세지겠어요. 그래서 최대 만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제방의 어깨라 하거든요. 이때는 최대 만조선이 아니라 제방의 여기 바깥쪽 어깨. 지금 바깥쪽이 어디고 안쪽이 어디죠? 바다 쪽이 바깥쪽이고 보호하려는 쪽이 안쪽이니까 여기는 안쪽 어깨가 되고 여기는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뭐로 보자? 땅으로 보자. 그럼 결국 어디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쪽 어깨에서 최대 만조 이 부분은 땅이 아니라 뭐로 보자? 바다의 일부로 보자고요. 알파벳 2번은 D에 대한 A입니다. 자, 이건 매년 한 문제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이 5가지가 그냥 통째로 한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이 5개 중에 하나는 늘 지문 하나는 써먹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게 이건 확실히 잡아두시고요. 그런데 오른쪽 니은번 보십시오. 그림 밑에. 그 뭔 말이에요? 어디다 별표를 쳐야 될까요? 자 여기 기억 ABC, ABCC 가운데가 아니죠. 중앙, 하단부, 상단부는 기준 잡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갑의 땅, 여기도 갑의 땅일 때 다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을의 땅이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농로를 넓혀서 이렇게 농기구, 트랙터가 들어가니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을은 자기 땅을 메꾸셨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넘나지가 없을 때는 논둑의 중앙이니까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하면 을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미친놈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중앙인 이런 말은 할 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소유자 같은 이 사람이 말할 때 분할에 따른 새로운 경계를 정할 때 하는 말이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중앙이 아니라 뭐에 따라 본래 소유권 범위에 따라서 적용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올 때도 니은번 늘 단서를 넣어줍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뭐하는 걸 전제로 한다. 동일한 걸 전제로 한다. 다를 때는 기억 ABC 세 가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원칙 잡으셨고요.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68페이지 경계점 표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보실까요? 말뚝 박는 거 언제 박나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거기 경계점 표지에다만 밑줄 하시고 말뚝 박는 경우 받고 측량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죠. 아직은 줄치지 마십시오. 공법도 돌고 지적도 돌고 하면 그때 보면 그럴만하고 나오십니다. 자, 그 밑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거기다가는 별표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담당자라고 합시다. 지적과 공무원이야. 건물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분할하게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분할하는 게 깔끔하겠어요? 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그렇죠. 법이라는 게 항상 상시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모여버리면 걸리게 분할해버리면 두 필지가 1대지가 되면 관리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이 그러는 거죠. 건물이 있는 땅은 웬만하면 이렇게 걸리게 분할하지 말고 이렇게 분할하라고요. 그리고 끝 하면 재미가 없죠.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다. 자, 니은번 A에서 A번. 자, 법원에 뭐가 있으면 확정 판결. 법원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는 걸릴 수 있잖아요. B번, C번, D번은 묶어만 두시고요. 이것도 지적법, 공법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만 써두시고요.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필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B, C, D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공법이 좀 더 돌아야 되거든요. 치즈만 잡으시라고요.
걸려서는 안 되지만 권리기업 분할하는 경우 법원에 뭐가 있거나 판결이 있거나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필지는 걸릴 수도 있겠지라고만 하시라고요. 자, 거기 4번 지적확정 측량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측량을 안 배웠으니까 이건 이번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 정의했습니다. 경계 정의해지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자, 이걸로 다시 오셨어요. 지번, 지목, 경계 정의했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죠? 이제는 뭐 정하는 거예요? 면적을 정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2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의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무슨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땅은 경사가 지더라도 우리는 실제 면적을 재는 게 아니라 그걸 바닥에다 투영시킨 무슨 면적? 수평면적. 수평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말은 읽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면적의 단위. 현재 우리 면적의 단위는 평입니까? 미터법입니까? 바뀌었죠. 1975년에. 자, 기존에 평을 썼었죠. 일제시대 때는. 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책 보고 컨닝하는데 반대로 했잖아요. 평을 환산할 때 여기다 121번에 400. 이게 이제 하면 얼마가 돼요? 3.3558이야.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자가 되면 사실은 반대입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비에는 면적이 뭐라고 나와요? 105제곱미터. 자, 이제 아파트 여러분이 중개한다면, 자, 아파트 하나 사러 갔는데, 자, 32평짜리 구해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105제곱미터짜리 합니까? 32평이잖아요. 근데 등기를 떼보면 32평이 안 나오고 뭐로 나옵니까? 미터법으로 나오죠. 그럼 이걸 이제 뭐로 해야 돼요? 평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안 보고요.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미터에다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야 되겠죠. 뒤집어지면 얼마가 돼요? 400분의 121을 곱하면 뭘로? 평으로 환산되고 이게 이제 소수점을 하면 얼마가 돼요? 0.302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거기 가로 면적 단위 환산 방법 그렇게 한번 확인만 하시고요. 자, 동그라미에서 하면 면적 측정 대상, 면적 측정 대상 거기다 세모표 시크게 하시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면적을 언제 측정할 것이냐인데 이건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읽어 놓으십시오. 측량을 한단 말은 경계선을 재는 것이고 경계선을 재게 되면 면적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면적 측정 대상은 안 외워도 된단 말입니다. 뭐 있으면 측량했으면 면적도 잰다. 그럼 반대서 가면 측량 안 했으면 면적은 잴 필요가 없다는데 물론 A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거 보게 되면 애우려고 접근하니까 더 머리 아픕니다. 두어 바퀴 돌고 보면 그냥 안 외워도 되니까 면적을 잴 때도 있고 안 잴 때도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더라라고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가로 4번은 면적의 측정 방법인데 자 제목만 밑줄 쳐놓으십시오. 두 번째 줄 1번 전자면적 측정기 밑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 밑에 2번 좌표면적 계산법 밑줄 하시고 이것도 아직 좌표 측량을 안 배웠으니까 제목만 하시고 면적을 재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만 있다는 거고요. 자 가로 5번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 끝 처리 별표 크게 하시고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경년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늘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잡는데 무슨 문제냐면 자 이렇게 봐볼까요? 이게 옛날에 10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했겠죠. 그러면 자 100 곱하기 얼마 하는 거예요? 3.3058 그러면 얼마 나오죠? 330.58인데 사실 여기 뒤에 숫자가 안 떨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이걸 토지대장에는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330.58까지 올릴까요? 330.5까지 올릴까요? 330까지 올릴까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필요한 거죠. 무한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원칙은 이겁니다. 통상은 1제곱미터까지만 올려줍니다. 그러면 1자리까지 올려준단 말은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땅값 비싼 동네가 있거든요. 정밀하게 측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냐면 600분의 1이라 할지 그 다음에 좌표가 작성된 적은 정밀한 측량이기 때문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원칙은 이건데 특별히 600과 XY 좌표는 어디? 소수점 한 자리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려울 말이 없는데 자 거기 아래쪽에요. 70페이지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줄은 긋지 마시고 10줄을 한번 먼저 본인의 힘으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국어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동영상 멈추시고 거기 10줄을 이해될 때까지 읽으신 다음에 동영상 시키시라고요. 켰죠? 자, 이렇게 봐볼까. 이게 지금 이 땅이야. 1200분의 1이다. 왜 이걸 제가 예로 드냐면 우리나라 지적도 축적 중에 제일 많은 게 1200분의 1입니다. 330.58이라면 여기는 1이 자리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330제곱미터까지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숫자는 얼마가 돼요? 0.58이 됐잖아요. 이걸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자, 지금 내용 읽고 온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게 0.58은 얘는 0.5를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니까 뭐 하면 돼요? 반올림에서 얼마로? 331제곱미터로 올려주는 거죠. 토지대장에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연습해 볼까? 만약에 330.58이 아니라 330.4가 나왔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 0.4인데 0.4는 0.5를 미만이잖아요. 미만일 때 이걸 뭐 하면 돼요? 그냥 0.4 버리는 거죠. 얼마로? 330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330.5가 나왔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330제곱미터다. 331제곱미터다. 자, 여기가 딱 얼마죠? 0.5이죠. 이때 이제 이걸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우리가 통상은 445입법을 썼는데 지적은 특이하게 545입법 그럽나? 왜 그러냐면 자, 이때 구하고장 끝자를 봤더니 지금 0이 뭐죠? 0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닙니까? 0은 일단 0, 2, 4, 6, 8, 0, 0 짝수로 볼 수 있죠. 자, 짝수잖아요.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다 반올림하게 되면 뭐가 되죠? 짝수인데 올리게 되면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0.5를 버려서 얼마로 하나? 330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331.5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0.5인데 여기 1이 뭐예요? 홀수잖아요. 이렇게 영하 7도가 넘는데 혼자 있게 되면 얼마나 옆구리가 시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올림해서 짝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반올림해서 이건 얼마로 하는 거야? 330 반올림하니까 3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특징이 지금 545입법인데 자, 초과할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반올림 하죠. 미만일 때는 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가 딱 뭐일 때 0.5일 때 끝자리가 0이거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일 때는 반올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단위가 달라지죠. 자, 이건 교재 오른쪽 페이지 교재에 있는 사례로 할게요. 71페이지 보시면 거기 500분의 1 경계점 좌표도 넣고 600분의 1. 자, 책에 사례를 얼마로 들었죠? 543.46이죠. 근데 여기는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543.4까지 하고 여기는 0.5 기준이면 여기는 얼마 기준이겠어요? 그렇죠. 0.05 기준이겠죠. 1의 자리니까 0.5 기준이고 소수점 한 자리니까 얼마 기준? 0.05 기준.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0.065, 0.05를 초과하니까 반올림해서 544.5가 되는 거죠. 자, 책에 있는 숫자는 복습하시고 그냥 여기 문제 주어진 대로 만약에 여기가 3이 되면 0.03은 0.05 미만이니까 이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버려서 얼마로? 543.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대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543.35가 됐다. 자, 543.3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다. 남아있는 숫자는 0.05다. 근데 3이 뭐더라? 홀수이더라. 반올림 하겠죠. 왜 반올림 한다고? 짝 맞춰주라고요. 그러면 얼마? 543.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같이 연습하죠. 여기가 4, 5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0.05를 버려서 얘도 얼마가 돼? 543.4가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뭘까요? 축척이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나 여기 있는 경우냐. 여기 있으면 1의 자리, 600과 XY면 소수점 한 자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
미만이거나 초과일 때는 끝자리 안 봅니다. 미만이면 무조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는데 끝자리 보는 건 딱 보일 때 여기는 0.5일 때 여기는 얼마일 때 0.05일 때 보고 끝자리가 홀수면 반올림 짝수면 버린다고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어렵다면 학교로는 그 복잡한 부동산 가치평가 어떻게 하시고 세법의 그 복잡한 숫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건 오늘 딱 잡아놓고 하십시오. 다음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기초 강의나 하지만 뭐 하는 거죠? 아주 기본이 되고 딱 잡아놓으면 다음엔 이 페이지 볼 때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고 하게 되면 다음 2회독 3회독 할 때 스피드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이걸 전부 다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보고 오시라고요. 면적 결정과 단수 처리, 끝수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면적은 거기까지 보셨고 이제 거기까지 2장입니다.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자 3장이 나오는데 자 왜 3장까지 하냐면 관련돼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정했으면 이 네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지적 공부. 자 교재 86페이지 자 길라잡이 미리 한번 내비게이션 보듯이 보고 오시고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지금은 넘어가시고 2회독 3회독 할 때 복습할 때 넘어가시고 자 90페이지 가보십시오. 지적 공부 종류는 다음 시간에 몰아사기라고. 자 최초의 지적 공부 뭐였어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뭐였죠? 임야대장과 임야도 만들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이름은 다르지만 양식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토지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92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있는데 아무 말도 안 써졌네요. 이거 보고 공부하려면 연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 책 옆에 여러분이 직접 민원 24시에서 떼온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이 있죠. 그걸 보면서 교재하고 맞춰보시면 지금 봐놓으면 시험장 갈 때까지 안 보더라도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류였죠. 토지대장 돈 떼는 거 300원도 귀찮고 민원 24시 접속해서 아이디 로그인 들어가고 신용카드 결제하기 귀찮으니까 뭐 있겠지 하면 시험장에서 뭐라고 떠올리냐 하십니까? 없었지. 정말 이건 공부 떠나서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거나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더라도 꼭 중개업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중개업을 안 하시더라도 이 정도 중개사 과목은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어차피 강의하는 내용 반틈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대장 떼서 한번 떼가지고 이렇게 떼는구나 한번 떼보고 내가 갖고 있는 땅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땅 한번 떼보시고 뭐라고 써졌는지 개별 공시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목표로 한다고 보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이래지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꼭 그렇게 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뗀 걸 전제라고 제가 질문하고 진도 나갑니다. 자 교재 90페이지야. 토지대장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만든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무슨 말이 나올 것이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자 교재 가로 2번 등록상 90페이지입니다. 줄 대지 마시고 등록상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토지소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거 천양지차겠죠. 자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나왔겠죠. 서울 사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나왔겠죠. 소재 나오겠죠. 집원 나와야 안 나요? 집원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집원 나오겠죠. 14번 집원 나오겠죠. 그럼 1, 2번 묻기만 하고 줄 대지 마시라고요. 자 지목 끝까지 밑줄 쳐보시죠. 여기 지목 나와야 안 나요? 자 지목 여기 나왔죠. 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목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천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리안이 아니죠. 천리통이다 되겠네요. 그 지목 자 읽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이것 떼셨을 겁니다. 대. 그런데 간혹 또 이것 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임야. 또 뭐 있습니까? 잡종지라면 잡종지. 자 함정 퀴즈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이 땅이요 공장용지라면 여기 뭐라 나올까요? 장. 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동영상 멈추시고 8, 9패 빼기 10회 10번.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섰다 10번. 최저 1분 하고 계십시오. 왜? 공장용지가 장으로 나오는 건 어디에서? 지적도 임야도 나오고 여기에는 공간이 지금 널널하잖아요. 지금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코끼리를 안 본 상태에서 코끼리를 지금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공간이 널널하니까 이렇게 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오는 거죠. 3번 밑줄 쳤죠. 지목은 정식 명칭. 시험장에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자, 4번 면적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면적 나오죠. 다만 면적은 이렇게 나오죠. 123까지 나올 수도 있고 123.4까지 나올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축척에 따라서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앞뒤에 이렇게 별표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쳐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오우 센스쟁이. 왜냐하면 이걸 안 해놓으면 사기꾼들이 여기다 뭐 하는 거죠? 숫자를 첨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은 겁니다. 면적 나왔고요. 자, 오른쪽 가서 5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왔어 안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천양지차겠죠. 하지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다만 여기 있는 소유자는 뭘 보고 옮기는 거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 갑에서 넘어가면 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못 보고 등기부 보고 정리하겠죠. 자, 6번의 기억번 토지 고유번호 눈에 띄게 밑줄 하시고요. 토지 고유번호인데 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죠? 13자리.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 그렇죠. 생년월일 남자 이게 2면 뭐죠? 여자 여기가 3이면 없다고요? 자,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밀려납니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자는 3번. 그러면 2000년 이후 출생한 여자는 여기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자리가 그 성별을 보여주잖아요. 뒤에는 이제 자기 이제 출생신고한 지역의 1년 번호가 되겠죠. 그게 세 파트로 나눠지죠. 고유 번호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너무 세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책에 잘 돼 있는데 자, 앞에는 10자리가 되는데 줄 긋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보시면 행정구역입니다. 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한 자리 숫자인데 이 숫자가 뭘 알려주냐면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자, 거긴 찾아서 밑줄 쳐보십시오. 1원 돋보기에서 큰 3번 지적공부 종류에서 번호 1번 밑줄 하시고 여기가 1번이면 어디? 토지대장이 있는 땅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1번이면 남자의 뜻이에요. 여기가 2번이면 임야대장을 말합니다. 여기가 3번이면 좌표가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예를 들어놨죠. 2번 구성입니다. 12, 112, 21, 453 이건 행정구 10자리. 그 다음에 3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통상의 토지대장이나 뭐라고 나오고 1 임야대장이면 2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8자리입니다. 이게 지번인데 왜 8자리나 주냐면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야. 그래서 총 몇 자리가 되는 거야? 19자리인데 이게 필요하겠어요. 다 전산화됐잖아요. 입력하거나 검색할 때 이걸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고유번호다. 거기 내용을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얘도 있구나 가시면 되고요. 자, 니은바. 그 박스 이제 밑에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의 번호 눈에 안 띄니까 밑줄 하시고. 자, 이게 14번지인데 지적도인데 이 동네 지적도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인데 이게 만약에 27번 도면에 있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27번 도면에 있다고 써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밑줄을 잘 끊어치십시오.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밑줄 하시고 이 토지대장이 한 장짜리일까요? 두 장짜리일까요? 이게 분할 합병이 많다 보면 소유자 변동이 많다 보면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다 써놓는 거죠. 2-1, 2- 장수 관리합니다. 이걸 말로만 보면 지금 어려운 말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신 분들은 토지대장님 떼에서 보신 분들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왜 여기 축척이 나와야 되느냐? 면적 때문에요. 123으로 나오느냐? 123.4로 나오느냐? 뭐에 따라 달라지죠? 축척. 자, 여러분이 뗀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대 1200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간혹 수치 이렇게 써질 수도 있죠. 수치는 XY 좌표로 할 때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1대 600도 있고 만약 임야도 띄었다면 1대 6000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도 나오더라. 자, 디귿번 토지 이동 사유. 자, 여러분 거 보시면 면적 따면 뭐라고 했냐면 언제 신규 등록, 언제 분할, 언제 합병, 언제 지목 변경, 몇 년 몇 월치 나오죠. 바로 이거 관리하는 게 지적인 겁니다. 내가 땅 분할하고 싶다.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먼저 가서 지적 가서 분할하면 언제 분할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 토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동사유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는 그냥 떡하니 토지 이동사유. 자,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직접 보셔야 된다고. 자, 니 1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여기 나오죠. 근데 이 날짜는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건 하나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땅을 사면 등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무슨 날짜가 되는 게 등기 접수일자. 땅 사셨으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접수시키겠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된 토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은 갑에서를 받겠다. 날짜는 무슨 날짜? 계약일도 아니고 잔금 일자도 아니고 언제? 등기 접수일자가 된다고요. 자, 미음번과 비읍번 묶으신 다음에 자, 여기 하단에 토지 등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래된 땅이라면 95년도에 등급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이 95년도에 토지장이 만들어졌거나 분할된 땅이라면 토지 등급은 칸은 마련돼 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 자체는 칸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토지 등급이 95년까지는 과세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개별 공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 자,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비입법 말이죠. 그래서 떼는데 여러분 거 몇 년치 나와 있어요? 아마 토지 대행을 뗄 때 최근 5년 것 뗐으면 2016년 아직 안 나왔겠고 2015년 1월 1일이니까 2011년부터 나왔을 거고 그 체킹을 안 했으면 2002년서부터 쭉 나왔을 겁니다. 물론 이 땅이 뭐 2012년에 분할됐으면 그때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개별 공시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5번 줄 긋지 마시고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말은 여기에는 없었지만 또 올려주신 사항이 있죠. 자, 한 장 넘겨서 92페이지. 자, 거기서 이제 또는 여러분 거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뭘까요? 땡. 오, 찾았었죠. 용도 지역이에요. 자, 공법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공법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운 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크게 몇 가지로. 주상 공농 이게 먼저 나오면 아주 공부 덜한 거죠. 주상 공농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와야 돼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여기서 뭐 나와야 돼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주거 지역에 또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공법의 생기초로 합니다. 이거에 딱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그려지지 않으면 공법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삭막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 첫 시간에서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공법은 낯설잖아요. 또 공법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려내시라고요. 다 계속 나뉘잖아요. 눈 감고 그릴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공법은 그나마 귀에 들립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 필지가 용도적 어딘가 하나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올리려면 누가 입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종이가 하니까 다 전산 입력하겠죠. 지적과 공무원이 지적과 공무원 그러지 않아도 이 일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은 뭐라고 되냐면 등록할 수 있다. 필요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적에다 세모하시고 용도적은 칸은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토지장 떼 보신 분들은 거의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용도적은 칸만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에 3월에 할 때는 제가 샘플 하나 만들어서 보면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숙제를 강요하는 겁니다. 꼭 안 떼보시면 떼보고 가시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분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5명입니다. 여기다 5명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여기에 5명 쓰다 보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따로 만드는 게 뭐가 돼요? 공유지 연명부인데 공유지 연명부는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할 것 없이 두 사람 이상이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오른쪽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2인 이상일 때. 자, 아래쪽 이번에는 거기 서식 보시면 찾아내십시오. 소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어딘지 알아야 되죠. 집원 몇 번인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장번호. 이게 만약 20명이 공유라면 공유 연명부가 여러 장 될 수도 있잖아요. 장수 관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눈으로 찾아내시라고요.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거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그래서 거기 어디다 별표하시냐면 소유권 지분에다. 결국 지분을 보여주고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보여주는 게 뭐가 돼요? 공유지 연명부인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작성됐을 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소유자란에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홍길동의 사명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따로 만든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란 말을 처음 들었죠. 그럼 이걸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낯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용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하면 우리 뇌가 어렵게 느껴지는. 아, 이건 처음 봐서 낯설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면 저기 토지대장이 장수 많으니까 따로 만들자. 그 사람들 이름만 해서 올리는 장부가 받는다. 공유자 명 여기다 뭐 올려놓자. 공유자 이름, 주소, 번호, 주민번호하고 지분 적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특이한 땅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107번 땅. 나홀로 아파트 지었습니다. 60세대짜리입니다. 땅 주인 몇 명일까요? 한 명이요? 60명이죠. 60명. 그러면 토지대장에다 뭐라고 써야 되죠? 홍길동에 60명. 공유지 연명만 만들면 몇 명? 60명.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팔리면 땅 지분도 팔리면 여기다 60명의 지분 변동을 다 보여주려면 머리 지나죠.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94페이지 큰 3번 뭐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인데 자, 대지권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세 가지 뭐 있을까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야. 이 땅에 대해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이 아파트 201호 소유자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 지분을 60분의 1이라고 치면 함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이걸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걸 대지권. 이번에는 대지권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아파트에서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60명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공유전명부를 변형해서 따로 만드는 장부가 뭐가 돼요?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나대지에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단독주택지 없죠. 어디에만? 이번에는 아파트에만 특별히 토지대장에 딸리는 게 뭐가 된다? 대지권 등록부. 자, 오른쪽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 서식인데 아무 말이 없죠. 막 떼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눈 밝은 사람은 지난번 숙제할 때 아파트에 대한 토지대장 띄면서 대지권 등록부도 받아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 안 했거든요. 자, 이걸 못 떼보신 분들은 민원24 다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아파트에 대한 토지대장인데 거기 보면 그냥 토지대장인지 대지권 등록부인지 처음에 클릭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거 하게 되면 뭐까지도 알아야 되냐면 동호수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동 몇 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떼보면 201호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나오고 대지권 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권 서식인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 이거 한번 떼보시는데 민원24에서 할 때 뭐 한다고요? 지번만 넣으면 안 됩니다. 거기 초기 화면에 민원24시 토지대장 뜰 때 그냥 토지대장인지 토지대장 플러스 대지권 등록분지가 다르거든요. 거기를 클릭해서 동호수 이게 짜증나게 좀 편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떼보시라고요. 자, 왼쪽에 오셔서 가로 2번 등록사항에서 3번 대지권 비율 별표를 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니은번, 디귿번 별표를 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대지권 등록부는 나대지나 단독주택이 아니라 어디에만 아파트만 있는 게 뭐가 된다.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달아. 나는 본 적이 이걸 이제 3월 달에 할 때는 한번 샘플로 볼 거거든요. 그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면
합격이 멀어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본 적은 있다라고 하면 합격이 그만치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문인데, 자 여기서 전혀 못 보여주는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못 보여주는 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 그림을 뭐라고 불러요? 오른쪽 95페이지 4번 도면. 내는 지적도 임해야 되겠죠.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